네, 오늘 뉴스탑 10이 준비한 랭킹 1위입니다. 1위가 바로 씁쓸한 음모론, 요걸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묵묵부답,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리기사 폭행 시비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5명 가운데 2명만 피의자 신분이었고 3명은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어제 전원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이게 그렇게 풀어보면 피의자 신분이 됐으면 모두 다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겁니까? 모든 사람이 폭행죄로 처벌을 받느냐, 이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폭행 혐의를, 폭행죄를 적용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 이 5명 가운데 실제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해서 대리기사를 폭행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설사 이 5분 중에 실제로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력을 휘두르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준다든지, 일부 도와주는 행동한다든지, 막지 않고 이렇게 합세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폭행의 공동 정범으로 이 폭행을 실제 행사한 사람이랑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행 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우리 편들과 우리 편을 폭행한 사람들 편들어서 같이 어떤 한 사람을 때리는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하나의 핵심이 이게 일방 폭행이냐 쌍방 폭행이냐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세월호 유가족 간에도 얘기가 좀 다르다면서요? 예, 지금 그 김병권 전 위원장은 상대방에게 맞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예. 반면에 김영기 전 수석 부위원장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나는 그 대리기사 쪽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내 치아가 부러졌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쌍방 폭행 이런 게 있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건 전 위원장과 김영기 전 수석 부위원장의 진술이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아주 혼란했던 당시 상황에서 약간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김병건 전 위원장도 자기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고 있을 테고, 김영기 전 부위원장 역시 자기의 행동, 또 자기가 관련된 그 짧은 시간에 그 사안에 대해서만 기억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했고 저 사람은 안 때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나는 저 사람이 나 또 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뭐 유족 내에서 진술이 엇갈린다라기보다는 그 상황이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을 본인 1인칭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야가 좀 좁고 어떤 뭐 다쳤거나 맞았거나도 본인 위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크게 일방 폭행이다 쌍방 폭행 주장이 너무 엇갈린다 볼 수는 없다는 얘기신데, 어쨌든 지금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또 여러 가지 화면 이런 게 나온 걸로 보면은 이 목격했던 분들이나 대리기사 쪽에서 주먹을 휘둘렀던 부분, 이런 것들은 유가족 쪽에서 여러 사람들이 일시에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는 차원이었지, 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싸움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의 초동 대처와 세월호 사건에 연루된 이 세월호 가족들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서는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회 위원장,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지성의과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아무튼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예, 내용은 별거 없는데 이거 조수진 차장한테 저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이게 정치인들이나 뭐 연예인들, 공인들이 주로 쓰는 단골 멘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고스란히 지금 예. 네, 국민들에게도 전파가 되는 모양입니다. 네, 처음에 잘못이 드러나서 사과를 요구받을 때는 이게 뭘 잘못했냐? 우리도 억울하다. 뭔가 편파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지금 그 사건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CCTV 장면을 종합해서 불리해지니까 지금이야말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 정도 했는데요. 혐의는 일정 부분 인정을 했습니다만 어떤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좀 어쨌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게 너무 정치적으로 보여서 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동영 차장. 네. 근데 경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면서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초동 수사의 문제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금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폭행을 신고한 대리기사하고 이 목격했던 행인들, 이런 사람들은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진술을 조목조목 받는 반면에 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죠, 김현 의원, 이런 분들은 나도 맞았고 다쳤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인근 대형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는 병원으로 가고 피해자는 경찰서로 가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죠. 많이 잘못됐죠. 앞뒤가 뒤바뀌어 있다. 예. 이런 그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또 다른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이 주변 차량에서 당시 상황을 녹화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차량용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죠. 뭐 핵심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이것을 어찌된 일인지 압수한 지 20분 만에 다시 차량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해프닝을 빚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건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김현 의원 쪽에서 보좌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확보된 이 동영상의 차량 주인, 이 차량 주인에게 돌려주라, 아니, 차량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자, 당신 블랙박스 동영상을 경찰서로부터 돌려달라고 해라 예.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 내용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성명서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김 의원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경찰이 의원실에 알려주지 않고서는 이 차량 주인의 연락처를 김현 의원 쪽에서 어떻게 알았겠느냐. 차주의 연락처를 김현 의원실에게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도 하고 또 경찰에서 대처를 잘못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면요. 말씀하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국회 안행위는 경찰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경찰을 컨트롤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좀 막강할 수 있는데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요새 사건 현장에 출동을 하면 예.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나 아파요. 이 한마디 하면 쉽게 경찰서로 체포해서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나 아파서 이랬는데 내 인권이 침해당했다. 이런 말 한마디면은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준다. 이런 것을 악용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번 사안이 그렇다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대형 병원에서도 당장 입원하거나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면 경찰의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찰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번 수사의 뭐 진실이 어떻든 간에 예. 굉장히 김현 의원을 눈치 보고 또 김현 의원을 봐주는 식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비춰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쌍방폭행위험에도 불구하고 김현 의원과 당시에 가해자였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요. 예. 정말 경찰이 힘 없는 사람에게만 몽둥이가 되고 힘 있는 사람에게만 지팡이가 되는 이런 이 현실이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그 김현 의원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걸음 더 짚어보도록 하고, 이 사건 정황도 아직도 어수선한데,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또 하나의 세월호 음모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7일 폭행 사건이 알려진 시점부터 인터넷상에 떠도는 몇 가지 음모론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같이 보시죠. 보면요. 내가 만약 국정원의 세월호 유족 담당 간부라면 술자리 미행을 붙여서 눈꽃만큼 틈이 있으면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하겠다. 이렇게 칭찬받겠다라는 트위터의 글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대리기사 30분 기다리지 않았다. 뭐 확실한 팩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트위터상에서는 음모론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보면 국정원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술자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투입됐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동안에 국정원에서 하도 어설픈 그 행동들을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국민의 신뢰를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국정원이 저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 근거도 없는 음모론의 이 주체가 된다는 현실이 좀 안타깝죠. 예. 근데 이 국정원 음모론에 김용호 씨, 유민 아빠 김용하 씨가 또 한마디 했잖아요. 예, 김용호 씨가 서울 동부시립병원에 예. 입원을 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입원 기간 동안에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병원 앞에 무전기를 들고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동영상 자료를 달라. 이렇게 병원 측에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일이죠. 서울 북부지법의 증거 보존을 신청해서 이 동영상을 확보해 달라.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나를 사찰했는지 정확히 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쭉 지켜보면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번 사건의 단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관련해서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리운전기사분이 저 건너편으로 뛰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국회의원 여자분이 쫓아가면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너 어디가? 너 그 몇 분도 못 기다려! 거기 앉아! 이러면서 쫓아가셔서 건너편에서 막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싸우니까 여기 있던 남자분들 다 건너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0분 정도 싸운 것 같아요. 거기 있던 남자 뭐 두세 분이 갑자기 그 대리운전기사분을 목을 잡고 막 얼굴을 가격하고 막 배를 때리고 막 여러 명이서 갑자기 때리는 거예요. 남자 두 분이 또 우르르 끼어오더니 또 막 그 넘어져 있는 대리기사분 얼굴이고 뭐고 이런 거 할 거 없이 막 발로 막 차고 막 세네 명이서 계속 폭행을 했어요. 근데 그 대리운전기사분이 얼굴만 이렇게 맞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서. 그래서 막 얼굴 쪽은 많이 안 다치신 것 같은데, 이 아래쪽, 복부 쪽을 많이 가격당하시더라고요. 그 국회의원 여자분이 또 경찰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부대로 가지 말고 경찰서 그 총사기로 바로 가라고. 가해자는 다 병원 가 있고, 국회의원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군요. 국회의원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군요. 조수진 차장. 그런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엄청나게 증폭되고 있는데 김현 의원 이 정도면 얘기할 때가 됐는데 별 얘기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지도부는 지금 김현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파장도 워낙 크고 여론의 반응도 좋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과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김현 의원은 억울하다.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 기자회견은 아니더라도 공식적으로 기자들과 만나서 무엇이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는지 본인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라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비례대표 의원들 강경파 일색이고 늘 강경한 목소리, 늘 반대만 하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많잖아요. 예, 한명숙 대표 체제 때 바로 이 친노 강경파 중심의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바로 비상식적인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 공천의 제1원칙이 바로 당 정체성이었습니다. 네, 한명숙 대표가 이 당 정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좀 비상식적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명숙 의원 자체도 좀 한번 공식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현 의원부터 장하나 의원, 과거 김광진 의원의 여러 가지 이제 막말 논란 때문에 비례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김현 의원 이제쯤이면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